주변을 걸어 다니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건 임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건 누가 하는 얘기건 일단 계속 들어요. 왜냐면 듣는 양이 많아야 일단 거기서 뭔가 학습할 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자산 규모가 순자산 기준으로 아무리 못해도 100억 이상은 다 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학습 능력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에요. 학습 능력이. 본인들의 업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근데 또 제가 놀랬던 거는 뭐냐면 주변에서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보통 순자산 그래도 2천억 이상 그리고 조 단위의 어떤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분들은 좀 다른 특성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대표님, 혹시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진짜 잘 되는 분들을 많이 봤죠. 이미 엄청 성공하신 분들이 저한테 투자도 많이 하셨고 저희 회사의 투자 펀드의 출자자분들도 다 성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리고 또 비상장 회사 이런 벤처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 자산 규모가 순자산 기준으로 아무리 못해도 100억 이상은 다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20억씩 투자를 하시는 거겠죠. 근데 제가 정말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학습 능력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에요. 학습 능력이. 본인들의 업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그게 책인지 아니면 세미나인지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가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배우시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학습을 하시죠. 근데 그 학습이 누군가가 같은 업종에 있을 때 틀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지 다른지 상관없이 일단 머릿속에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누적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배우고 나서는 본인의 업에 있어서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같은 걸 배워도 다르게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그거를 본인이 일을 할 때 굉장히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게 기본이고요. 근데 또 제가 놀랬던 거는 뭐냐면 주변에서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보통 순자산 그래도 2천억 이상 그리고 조 단위의 어떤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분들은 좀 다른 특성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본인이 속한 동종 사업에서 배우고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하지 않은 이종 산업에서 어마어마한 걸 배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화장품 업에 있다라고 했을 때 화장품 업에 있어서 학습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예를 들어서 아예 관련이 없는 독서 실업, 셔츠업, 호텔업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학이라는 것을 같은 업에서도 많이 학습할 수 있지만 아예 관련이 없는 이종 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학습을 통해서 본인만의 어떤 인사이트를 녹여내서 다시 본인의 업에 적용하는 이런 역량들이 굉장히 뛰어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좀 배웠던 게 휴지를 만드는 업을 하는 회사의 임원분이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휴지라는 어찌 보면 상품이나 제품은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산업이에요. 가격도 크게 올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이익을 내려면 얼마나 원가를 절감하는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그분들만의 노하우가 어마어마하게 쌓였겠죠. 왜냐하면 살아남으려면 기본적으로 원가를 절감하는 것 말고는 크게 방법이 없는 업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비딩을 하는 방식이라던가 비딩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디테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을 때 이거를 이제 저희 회사의 시공업에 녹여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호텔업을 하니까 굉장히 수많은 거래처가 있는데 거래처들을 비딩하고 거래처를 선택할 때 이 역량을 좀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사업적으로도 이익률을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은 결론적으로는 학습 능력이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고 근데 우리가 성공했다라는 기준을 넘어서는 정말 엄청난 성공을 하시는 분들은 동종산업 외에 이종산업에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한다. 이게 좀 저는 성공하신 분들의 굉장히 큰 특성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표님은 그러면 이 학습을 함에 있어서 뭔가 노하우 같은 게 있다면 또는 대표님만의 방법 같은 것들 있을까요? 좀 방법이 되게 명확하게 있는데 주변을 걸어 다니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건 임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건 누가 하는 얘기건 일단 계속 들어요.
일단 계속 듣고, 왜냐하면 듣는 양이 많아야 일단 거기서 뭔가 학습할 거리가 나오거든요. 취사 선택이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애초에 내가 듣는 양이 적으면 취사 선택할 양 자체가 더 적기 때문에 좋은 정보라는 게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진 않지만 만나는 순간 때마다 그분들이 하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누구에게든 일단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떤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일단 나라는 사람의 고민거리, 내가 지금 봉착한 문제들을 누구에게나 얘기할 수 있어야 그분들만의 관점으로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계속 또 듣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저에게 맞는 방식, 저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좀 학습하는 역량을 좀 쌓아나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제 사업 그리고 제가 이제 투자하는 섹터에 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때 많은 분들과 이야기할 때 제 스스로의 어떤 문제점을 빠르게 얘기하고 어찌 보면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많이 나눠서 계속 그분들이 나에게 정보를 주기를 원하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을 계속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성공하신 분들이 하는 세미나들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공한 분들의 세미나나 강연은 출판사나 혹은 어떤 기관들에서 하기 때문에 좀 저렴합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한 번 세미나 참석하는데 5만 원에서 10만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얘기들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강연이나 세미나를 참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기관일수록 마케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나 다른 방식으로 영상들을 많이 올려줍니다. 그분들의 강연 내용을. 그럼 그걸 통해서 또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강연이나 세미나들을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들으려고 노력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제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해외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해외에 유명한 분들, 성공하신 분들은 본인 브랜딩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브랜딩을 하려면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영상들이나 인터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그것들을 AI 활용해서 번역해서 보거나, 아니면 요새는 또 자동 번역 시스템이 유튜브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학습을 하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평소에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쉽게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요즘 시대가 너무나도 좋은 게, 이렇게까지 좋은 정보들을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었던 시대는 전무하지 않았나. 그래서 너무나도 살기 좋은 시대가 지금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죠. 그러면 자산 규모에 따라서 1,000만 원일 때, 1억일 때, 10억일 때, 100억일 때 이렇게 학습하는 게 좋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1,000만 원, 1억, 한 10억까지는요, 그냥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은 아예 달성하기 불가능한 영역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이미 잘 되고 있는 업종, 시장에서 이미 잘 되고 있는 아이템을 최선을 다해서 따라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게 투자가 됐던 사업이 됐던 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0억, 100억을 벌려면 정말 그 업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어야지만 달성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1,000만 원, 1억, 10억 정도의 돈이라면 충분히 이미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을 잘 따라해서 그 산업이 성장할 때 부스러기 기회들이 있어요. 그 부스러기들만 잘 잡아도 그 정도의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스러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하면 답이 없으니까 나만의 니치 마켓을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독서실 사업을 좀 했었으니까요. 당시에 제가 했던 브랜드는 그린램프 라이브러리라는 브랜드였는데, 독서실 업에 있어서 저희가 타겟했던 건 프리미엄 독서실이었어요. 근데 프리미엄 독서실은 또 가맹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눈에 띄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소비자 관점에서, 그리고 투자자들 관점에서. 그래서 저희가 선택했던 거는 그린램프 라이브러리라는 브랜드를 단순한 공간만 제공하는 프리미엄 독서실이 아니라 시간 관리가 되는 독서실로 만든 거죠. 공부 시간을 측정해서 학생들끼리 경쟁할 수 있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마련해 놨는데, 저희는 프리미엄 독서실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더 작은 시간 관리형 독서실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가맹 사업을 하면 또 원어브댐이 될 수 있으니까 직영을 하는 독서실을 만들었어요. 조금 더 관리가 잘 되고 학생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직영 독서실. 그러니까 어떤 업이라는 게 굉장히 큰 섹터가 있다면 정말 특정 영역에서의 니치 마켓을 내가 잘 공략을 해서 나만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 나만의 독점 시장과 독점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이미 잘 되고 있는 업에 내가 뛰어들어서 나만의 어떤 경쟁력을 활용해서 나만의 독점 시장, 나만의 작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면 충분히 1,000만 원, 1억, 10억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 거죠. 다만 이제 100억, 그 이상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이나 섹터에서 최소한 탑5 안에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그때부터 남다른 경쟁력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팀의 역량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일 수도 있고 우리 산업 내에 있는 밸류 체인들을 내가 어찌 보면 내재화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때는 좀 복잡한 수준의 어찌 보면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10억까지는 잘 되는 아이템과 산업을 내가 따라가서 적당하게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책 많이 봐라, 뭐 강의 들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벤치마킹만으로도 10억을 벌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책 안 읽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책 많이 읽어야죠. 책을 엄청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가성비 좋은 게 책 읽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거냐면 하다못해 지금 제가 이런 영상 찍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하고 저의 어떤 경험들을 쥐어 짜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출판 제의를 많이 받았었는데 책 쓰려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공수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업에 집중을 해야 주주들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책을 지금 쓰는 것은 제 주제에 안 맞는다 해서 이제 책을 쓰지는 않기로 했는데요. 제가 막상 그런 제의를 받아서 책을 쓰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경험, 내 사업적 경험, 내 투자 경험을 정말 압축적으로 녹여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책이 대단한 거냐면 그 저자의 어떤 사업 인생과 투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로. 근데 그거를 거의 10,0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한 번에 습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 읽는 걸 너무 추천하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성비를 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은 정말 이건 말도 안 돼. 그럼 부자가 되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돼요? 저는 뭐 부자가 되는 방식은 사실 100명의 부자가 있으면 100개의 성공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각자만의 스타일이나 각자만의 경험과 각자가 속한 시장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거죠. 그런데 다양한 성공 방식들을 내가 간접적으로 책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선택하는 시장이나 섹터에 있어서 그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종 산업에서의 인사이트를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동종 산업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어찌 보면 성공 방정식을 비슷하게 녹여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성공한 사람들의 책이라면 그냥 많이 읽는 게 일단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지식의 양이 부족하고 경험의 양이 부족한데 저는 일단 채워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일단 질보다는 양을 거대하게 늘려놓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양 속에서 나중에는 질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최대한 많이 내 머릿속에 간접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넣어놓는 것,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공한 사람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정말 본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인지를 판별하는 기준 자체가 없겠죠. 보통이라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선택하는 방식은 그냥 남들이 인정해주는 성공하는 사람을 그냥 선택하면 돼요. 남들이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베스트셀러들을 그냥 읽으면 되죠. 처음에는. 해외 작가라고 한다면 해외에서 유명한지, 국내에서 작가라면 국내에서 유명한지, 일단 그 정도 기준으로 성공하는 사람을 판별해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 집단지성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생각보다 집단지성에 의존하면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돈을 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만큼은 다들 전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누구나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의 경제 경영 분야에서 선정되었다는 것은 집단지성이 인정하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 의존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대표님, 혹시 사회 초년생들이 읽었으면 하는
책 5가지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5가지보다는 다량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제대로 된 지식 하나를 또 엄청나게 잘 학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기준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날카로운 책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피터 틸이라고 하는 페이팔과 팔란티어의 창업자가 쓴 책인데 제가 제로 투 원을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궤도에 올라가는 순간에 읽었었는데요. 그 책은 지금 제가 거의 한 6, 7년 정도 반복해서 한 2달에 한 번꼴로 다시 읽을 정도로 너무나도 가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점점 내 사업이 성장하면서 나중에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과 투자를 하는 누군가든 정말 한 번은 꼭 읽어야 되는 책이 제로 투 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을 좀 추천해요. 물론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라는 사람도 있고 좋지 않다라는 평가도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빠르게 성공시키는 과정, 어떤 투자를 빠르게 성공시키는 그 과정을 배우고 싶은 초보자에게는 누구보다 좀 쉽게 풀어쓴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의 추월 차선을 좀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슈퍼 석세스라는 책이 있어요. 슈퍼 석세스는 어찌 보면 그 책을 읽으면 기분 나쁜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자분께서 정말 성공을 하고 싶다면 정신 차려라 라는 내용들로 그 책이 거의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론도 있는데 그보다는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때 아직 너는 멀었어. 더 노력해야 되라고 나를 일깨워주는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슈퍼 석세스를 저는 좀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타이탄의 도구들도 좀 추천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의 어떤 일화들 그리고 성공하는 분들이 현재 내재화하고 있는 루틴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100가지 루틴이 있으면 굳이 100가지 루틴을 따라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그 중에 본인에게 맞는 루틴을 잘 취사 선택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탄의 도구들을 통해서 저만의 루틴들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지를 좀 많이 학습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 책을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 5번째로는 저는 레버리지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경영활동을 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과정을 하려면 결국에는 누군가를 레버리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사람이 됐건 자본이 됐건 누군가의 어떤 경험이 됐건 많은 걸 레버리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목표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내용들이 잘 담겨 있는 게 저는 레버리지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사회 초년생이라면 요 5가지 정도의 책을 잘 읽어보시면 어떤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의 길잡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슈퍼 석세스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좀 얻고요. 그리고 제로 투 엔과 타이탄의 도구들 이런 책들을 통해서 나만의 어떤 루틴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업과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전 좋은 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